자, 그럼 지금부터 2020년 상반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정치관계법 설명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혜원 의정지원단님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앙선관위 의정지원단장 유혜원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이쪽에 보시면 2020년 상반기 정치관계법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걸 보시면 아시겠죠? 상반기에도 하고 하반기에도 하는구나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저희가 해마다 이렇게 1년에 2번씩 정치관계법 설명회를 해오고 있고요. 이번에는 특별히 21대 국회 개원이 되면서 이제 임기가 새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에 걸쳐서 적용을 받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일반적인 사항을 사례 위주로 알차게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이 여러분들 업무에 좀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강의 내용에서 다루지 않았던 내용 중에서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한테 문의를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원회관 842호에 상주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문을 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전화를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주 뵙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정지원단 강중원 사무원으로부터 의정활동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의정지원과에 근무하는 강중원 사무관입니다. 그 첫 번째 시간은 아까 오실 때 책자를 아마 그 2종, 저희가 3종류를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안내해드릴 내용은 공직선거법 길라잡이라는 책자로 만든 부분이고요. 오늘 PT 자료로 공직선거법 길라잡이에 있는 내용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정리를 해서 그 부분 중심으로 안내해 드릴 건데요. 저희 의정지원과나 관할 부시군 선거관리위원회 많이 평상시에 문의하시는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이따 정치자금법 그 세 번째 강의 시간에는 그 질의응답이 있는데요. 공직선거법 파트는 저희 의정지원과가 842호에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별도의 질의응답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요. 내일부터 아무 때나 방문하시거나 내선 전화로 이용해서 문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공직선거법 관련된 부분이 원래 선거 때 그 작년 하반기 때는 되게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선거 때문에 많이 오셨는데요. 평상시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비중상으로 보면 정치자금법 파트를 더 많이 저희한테 문의를 하시고 실무적으로도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근데 이제 의원님 의정활동이나 정당활동 같은 정치활동 하시다가 보면 선거법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언론에 보도가 되는 경우가 있고 관심을 갖고 좀 유념하셔야 될 부분도 상당히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항상 신경 쓰셔야 되는데 저희 길라잡이 책자도 그렇고 4장, 4장의 파트로 나눠서 저희가 제작을 했는데요. 평상시에 제일 많이 하시는 의정활동 관련된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하는 내용, 그다음에 두 번째 장 2장이 이제 직무상 의례적 행위, 의원으로서 행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고요. 세 번째가 이제 당원협의회 회장이라든가 당원협의회 운영, 아니면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된 부분도 의원님들이 많이 활동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시간이 제가 3시 10분까지인데요. 여력이 되면 선거운동, 평상시에도 선거운동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선거운동이라든가 선거법에서 제한 금지하고 있는 기간별로 제한 금지하고 있는 규정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일러두기인데요. 일러두기 내용은 안내하고자 하는 저희가 내용이 의정활동 관련해서 의원님들이 혹시라도 어떤 그 선거법, 정치관계법,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정당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 주셔야 될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중심으로 작성을 했는데 당연히 이제 현행 정치관계 법규 중심으로 작성을 했고요. 다만 이제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개정이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법원에서 판례가 새로 형성이 되거나 아니면 중앙선관위에서 유권 해석으로 운영 기준을 바꾸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수시로 확인을 하셔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직선거법이나 정당법 부분의 내용이 되게 방대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책자 나눠드린 책자나 강의하는 내용이 다 요약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열거되지 아니한 부분도 선거법에 위반이 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책자는 참고를 오늘 강의 끝나시고 참고는 하실 수는 있는데요. 혹 실제로 사안이 발생하면 저희 의정지원과로 전화하셔서 이거 바뀐 거 없느냐 이렇게 하는데 이 케이스가 적용이 되느냐 그렇게 확인하신 다음에 진행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정지원과 내선 842호 전화번호가 4074-4075고요. 그 다음에 더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방법은 저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안내센터라고 있는데요. 1390 국번호시 1390으로 누르신 다음에 1번을 누르시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안내센터로 연결이 되고요. 2번을 누르시면 지금 현재 기지국 통신국 기지국에서 가장 가까운 선거관리위원회로 연결이 되거든요. 혹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문 안내나 전화 안내하는 거 외에 간혹가다 저한테 질의를 하시면 제가 선거복귀 포털을 즐겨찾기에 꼭 등록해 놓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선거복귀 포털 저희 앱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나 다음에서 검색창에 선거복귀 포털로 치시면 저희 정치관계법과 관련된 포털 사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정치관계법하고 규칙이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해석과에서 공식적으로 유권 해석하는 유권 해석례 서면 질의해답을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정치관계법 관련된 판례 내용을 찾아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선거 때 21대 국회의원 선거 때도 자주 묻는 질문 같은 걸 저희가 선거 때는 많이 올려놓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사용 방법은 쉽습니다. 검색어에 의원님 명함 제작해야 되는데 뭘 넣어야 되겠다. 그러면 국회의원 한 칸 띄고 명함 이런 식으로 검색하시면 관련된 자료가 다 검색이 되시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방금 설명해 드린 건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으로 웹사이트를 이용해서 정치관계 법규에 대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설명해 드릴 건 문자 서비스가 있습니다. 문자 서비스는 아까 설명드린 선거 안내센터에서 문자 서비스 신청하신 분들한테 개별적으로 문자 메시지로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인데요. 선거 때는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주 1회, 어쩔 때는 주 2회도 제공이 되고요. 비선거철, 지금같이 조금 선거하고 좀 시간차가 나는 기간에는 월 1회 정도 의원실이랑 이런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제공 내용은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선거복귀 포털에 나와 있는 질의 회답이나 운영 기준 변경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내용, 그다음에 시기별로 정치관계법 주요 사례, 그다음에 선거가 있을 때는 선거 관련된 일정 같은 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근데 신청 방법은 여기 장수는 많이 했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나 선거법규 포털 웹사이트를 들어가시면 중단에 보시면 똑똑한 선거법 알림이 수신 동의 클릭 여부를 묻는 배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통해서 신청을 하시거나 선거법규 포털 웹사이트도 첫 화면 중단에 보면 배너 광고가 똑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이용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신청을 완료하시면 이제 수신 동의 절차에 따라서 수시를 완료하면 위에 나온 것처럼 웹발신 해가지고 문자 메시지로 정보를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링크 화면 타고 들어가면 저희 선거법 알림이 내용을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PT 자료에는 못 넣었어요. 저희 의정지원과에서도 매주가 아니고 2주마다 뉴스레터를 제작해서 정치관계법 안내 내용을 이메일로 전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아까 들어올 때 개인정보 뉴스레터 신청하는 서식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안내 받으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보통 물어보시는데 이렇게 답변을 해드리잖아요, 유선으로. 그러면 이제 혹시 의원님이나 보좌관님한테 이렇게 출력해서 보여드려야 될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선거법규 포털에서 뭐 관련된 선례라든가 법규 내용을 출력해 가시면 실무적으로 좀 도움이 많이 되니까 그쪽을 이용하시고, 못 찾으시면 저희한테 전화하셔가지고 관련된 선례 혹시 있는지 가능한지 이렇게 물어보시면 안내해 드릴 겁니다. 지금 이제 개원한 지 지금 한 달 좀 안 됐는데요. 아직까지 뭐 의정활동 보고, 뭐 집회를 이용한 의정활동 보고를 하시지는 않으시죠.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문자 메시지라든가 이메일, 아니면 카카오톡, SNS에 뭐 올리시는 부분이 있는데,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부분 중에 하나인 의정활동 보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보고 관련돼서 뭐 의원님이나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면 좀 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의정활동 보고는 국회의원하고 지방의원, 그러니까 선출직 공무원 중에서 유일하게 의원님들만 선출해준 선거구민에 대해서 보고를 할 수 있고요. 보고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보통은 이제 의정보고회 개최하신다고 해서 이제 집회를 이용해서 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의정보고서 제작 많이 하시잖아요. 국회 사무처에서도 지원경비 나오는. 그래서 보고서 형태로도 많이 하시고요. 법상으로는 뭐 녹음 녹화물을 이용해서 하실 수도 있고, 근데 이거는 비용이 좀 수반이 많이 되니까 잘 안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인터넷이나 전자우편, 문자 메시지 등을 이용해서 의정활동 보고를 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전화상으로도 직접 전화 거셔가지고 의정보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각종 행사 때 축사나 인사말을 통해서 의정활동 보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보고 내용은 의정활동, 그러니까 의원님이 국회 내에서 하는 의회 활동이 기본이고요. 그다음에 지역구 내에서 하는 국회의원으로서의 활동이 있잖아요. 사적인 부분 말고 선거구 활동, 그다음에 의정활동과 관련된 뭐 일정 고지, 방송 출연을 하셨다, 의정활동 관련해서. 그러면 그것도 뭐 문자 메시지로 몇 달 며칠 무슨 방송에서 의원님 출연해서 의정활동 관련된 부분을 뭐 한다, 그런 부분을 설명해 주실 수 있고요. 그 밖에 업적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염두에 두실 부분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의정보고를 할 수 없다. 근데 이제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문자 메시지 이 세 가지 방법으로 하실 때는 선거일 때까지도 아마 초선이신 의원실은 아니겠지만 이제 재선되신 의원실 같은 경우는 의정보고도 선거날도 하실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여기서 말하는 선거일 전은요, 뭐 다음번에 있는 뭐 대통령 선거라든가 지방선거, 모든 선거 때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할 수 없다.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정활동 보고는 이제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의원이 선출해준 선거구민한테 자신이 의회 내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보고를 하는 정치적 책무사항이거든요. 근데 법원에서는 의정활동 보고라는 명목하에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순수한 형태의 의정활동 보고의 범위를 벗어나서 선거운동 하는 거는 안 된다. 근데 선거운동인지 아닌지는 사실 여기서 설명드리는 건 읽으면 편하긴 한데, 이제 문자 내용 갖고 이게 선거운동에 이르는 건지 그건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그래서 실제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시는 내용 가지고 저희한테 문의를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케이스가 있으실 때마다 한번 물어보시되, 지금은 보통 뭐 선거운동을 사전선거운동 해갖고 평상시에도 하실 수 있는데, 지금은 선거 뭐 얘기를 할 필요가 없죠. 지금 선거 얘기하면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한계가 있다. 그 부분은 한번 열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항목별로 보고 주체 그 세부적인 할 수 있는 사례나 할 수 없는 사례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면, 내용을 이거 다 읽으면 뭐 어차피 책자에 있는 내용이니까, 의정보고서 첫 번째 거는 의정보고서 그냥 배부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뭐 거리든 광장이든 뭐 어디선든 의정보고의 장소에서도 마음껏 배부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같이 만약에 여기가 오늘 의정보고의 행사장이다, 그럼 동료 국회의원이나 뭐 소속 정당의 대표자라든가 이런 분들 초청하시잖아요. 그분들이 의정보고에 축하하는 축사를 할 수 있다. 근데 이거 적은 이유가요, 예전에는 안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가능하시니까 그 부분, 그러니까 내용이 뭐 의례적인 내용이야겠죠. 나중에 선거철 들어가면 이제 의정보고에 선거일 전 90일 전에 마지막에 하실 때 이제
어떻게 보면 으쌰으쌰하지 않은 그 부분으로 의정부고에 개최하셔가지고 초청 받으신 분이 이렇게 뭐 또 지지해 주실 거죠? 뭐 이런 멘트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의정부고에 걸맞는 의례적인 축사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나중에 유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의정부고 주체는 의원님이세요. 그래서 제3자가 대신 의정보고를 해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이 나레이터, 성우가 의정활동 내용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영상물을 제작한다. 그건 가능한데요. 뭐 가령 유명 뭐 연예인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밝혀서 뭐 제3자 화법으로 홍길동 국회의원님은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의정활동 보고를 대신해 주면 그거는 제3자 누군지 알 수 있는 사람이 대신해 주는 거기 때문에 제한이 되고요. 할 수 없는 사례가 그 내용입니다. 3인칭 소설처럼 3자 기법으로 하시게 되면 그거는 본인의 의정활동 보고라고 볼 수 없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의정보고의 장소에 의원님이 참석 안 한 상태에서 영상물만 튼다. 그러면 그건 의정보고회가 아니죠. 제3자가 그냥 의정보고 영상물을 트는 거기 때문에 안 되는데요. 가능한 경우는 의원 지역사무소 있잖아요. 의원님들 지역사무소에 의정활동 영상물을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사무실 내에 틀어놓을 수 있잖아요. 저희 엘리베이터에 영상물 나오는 것처럼. 그런 경우는 가능하세요. 다만 일시와 장소 몇 월 며칠 날 뭐 지역사무소 몇 층에 오셔서 의정 영상물 보세요. 불러 모아서 하는 거는 의정보고의 집회랑 똑같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의원님이 그 사무소에 계셔야 돼요. 그 부분이 있고요. 이제 보고 대상은 선출해준 선거구민입니다. 근데 저희가 유권 해석에 따라서 후원의 회원은 전국에서 아무나 하실 수 있잖아요. 후원의 회원 명단이 있는데 회원이나 신분이 있는 재경 향후에 뭐 회원분들 같은 경우도 의정보고서를 발송하실 수 있다. 그리고 비례대표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전국이 선거구잖아요. 그래서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전국이 선거구라서 뭐 특정 지역에서 의정보고회를 개최해도 어차피 선거구민이니까요. 전국에 계신 분들이 다 선거구민이니까 그래서 하실 수 있다. 이제 나중에 22대 국회의원 선거 되면 이제 뭐 지역구로 나오실 분들을 보통 지역사무소 설치하시고 거기서 의정보고회 많이 개최하시고 하잖아요. 그게 다 가능한 겁니다. 이제 할 수 없는 사례는 의원님이 광역단체장 선거에 갑자기 나가고 싶다고 하신다. 그럴 경우에 A라는 지역이 선거구인데 A를 아우르는 그 해당 시도 전체한테 의정보고서를 배부한다거나 의정보고를 한다. 그거는 이제 입후보 예정 지역을 대상으로 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사전선거운동으로 현재는 제한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선례에서는. 그래서 그 부분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부고 장소는 장소 제한 없습니다. 여의도에서 여기 대회의실에서 하실 수도 있고 지역구에서 뭐 문화회관이라든가 뭐 지자체 사무실, 회의실 같은 데 대관해서 하실 수 있고요. 장소 제한은 없으시고요. 두 번째 게 여기 나와 있는 건데요. 이게 최근에 바뀐 거거든요. 한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 1년? 이제 거리 같은 데다가 광장이나 행사용 천막을 설치하고 의정보고서를 배부하실 수 있고요. 뭐 배부하는 장소에 민원이 찾아와서 뭐 의정보고 관련해서 보고해달라고 하면 거기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얘기 드린 사무소 방문한 사람한테 의정활동 영상을 상영해 주는 거 가능하고요. 할 수 없는 방법은 의정보고에는 일시 장소를 지금같이 뭐 6월 17일 13시 30분에 대회의실 이렇게 일시 장소를 정해놓고 하는 거기 때문에 길거리에서 뭐 의정보고회를 개최하시는 거는 참석하지 않은 선거구민이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제한을 해두고 있으니까. 근데 실무적으로 뭐 거리에서 의정보고회를 하시는 경우는 없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정보고회 고지 방법은 이제 의정보고회 집회를 이용한 그 의정보고를 할 경우에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고지벽보, 장소표지 이거 말고 딴 걸로 알릴 수는 없고요. 그래서 고지벽보 하고 장소 표지를 붙이실 수 있다. 그다음에 초청장을 선거구민한테 보낼 수 있고 SNS에 게재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엘리베이터에 있는 영상 홍보 매체 있잖아요. 거기가 저희가 고지벽보 붙이는 게 구시군 단위라면 100매고 읍면동 단위라면 30매, 통리반 단위라면 20매거든요. 20매, 30매거든요.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그 규격 범위 내에서 LCD 모니터 이용해서 하실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할 수 없는 사례는 나머지는 대부분 되세요. 정책 토론회 뭐 개최하신다. 그럼 거리에다 정책 토론회 몇월 며칠 어디서 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게 가능하세요. 근데 의정 보고의 고지는 못 하세요. 고지 방법이 벽부하고 장소 표지 그걸로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거 뭐 주민간담회 개최합니다. 이거 붙였으니까 의정 보고에도 현수막에도 거리에 게시해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보고 내용은 뭐 거의 다 됩니다. 의회 활동이나 지역구 활동도 다 포함된다고 했기 때문에 알리고 싶으신 내용은 거의 다 가능하세요. 이제 부수적으로 그러면 뭐 의정활동 관련된 신문 칼럼 게재해도 되나요? 네, 게재해도 됩니다. 관련성이 있으니까. 근데 관련성이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뭐 신년 인사라든가 뭐 지명 유래, 고사성어 뭐 이런 거 같이 게재하시는 거는 부수적으로 하시는 건 가능하세요. 근데 부수적인 거는 당연히 부수적으로 주가 의정 활동 내용이어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그거는 잊지 마시고 아마 처음 제작하실 때 저희 사무실에 검토해 달라고 오시면 뭐 다른 부분도 기본적으로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할 수 없는 사례가 이거 지금은 거의 없으세요. 근데 나중에 선거가 다음번 선거가 되면 뭐 홍보 내용, 의정 활동과 관련 없는 홍보 내용이나 다음번에 뭐뭐 할게요. 그 선거 공약성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잖아요. 활동했던 거를 보고하는 게 아니라 뭐뭐 하겠다라고 보고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재임되기 전에 확정된 사업을 본인의 의정 활동이라고 보고를 하면 허위 사실에 해당되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소속 정당 정책 홍보. 소속 정당의 정책으로 추진하는 게 대부분 의원님들이 의정 활동으로 추진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경계선상에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표현이라든가 뭐 글자 게재된 내용이 이게 정당의 정책 홍보를 하는 건지 의정 활동 보고를 하는 건지 구분해서 저희가 판단하는데 이건 개별적으로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비정규학력 게재하시는 건 안 된다. 근데 비정규학력 예시로 든 게 땡땡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 경영자 과정. 이게 정규학력이 아니잖아요.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상에서 정해진 정규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원칙적으로 적으시면 안 됩니다. 적으셨던 데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적으시는 건 원칙적으로 안 되니까 안 적으시면 될 것 같고요. 보고 방법은 제일 많이 하시는 게 의정 보고서, 우편 발송입니다. 우편 발송을 제일 많이 하시죠. 어차피 지원 경비도 나오고. 그다음에 신문 삽지에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요새는 오프라인 신문을 잘 안 보시니까 이 방법 안 하시는 방법이 있고 제일 많이 하시는 게 우편함에 아파트 우편함에 투입하는 거. 개별적으로 우편물 발송하는 것처럼 인력 동원해가지고 우편 투입하시는 거 있고요. 그다음에 공개 장소에서 배부하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주민자치센터 민원실에 이렇게 비치해 놓으실 수도 있고요. 마을회관이나 미용실, 뭐 식당 이런 데도 비치가 가능하십니다. 근데 이제 안 되는 게 딱 두 가지 있는데요. 가두에서 살포, 그러니까 흩어놓는 거죠. 막 뿌려놓는 거죠. 차량 와이퍼에 꽂아놓는다거나 아니면 길가에다 이렇게 뿌려놓는다거나 아니면 호별로 방문해서 초인종 누르고 띵동 해서 사람 나오게 해서 하시는 방법. 현관문에 테이프로 부착하는 거는 가능하세요. 근데 이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건 호별 방문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초인종 눌러서 하거나 문 열게 해가지고 배부하시는 거 호별 방문이기 때문에 안 되시고요. 가장 할 수 있는 것까지는 현관문에 테이프로 붙여놓는 건데 나중에 항의 받으실 수 있다.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이제 금지 기간은 아까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못한다고 했고요. 근데 문자,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요 세 개는 나중에 그 4장에 나오는 선거운동 평상시에 선거운동 할 수 있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거는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문자,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가령 의원님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했다. 예비후보자라고 표현을 하면 예비후보자 국회의원 홍길동 이렇게 하면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으로 저희는 보거든요. 예비후보자 자체가 특정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서 등록하신 경우잖아요. 그래서 선거 관련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라든가 내용에 더 열심히 할 테니 뭐 지지 부탁드립니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면 선거운동에 이를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문자 메시지 의정보고 보낼 때마다 저희한테 물어보시긴 하는데 이렇게 대략적으로 보좌진 분들께서도 딱 봤을 때 이거는 한 번쯤 물어보아야겠다라는 게 있거든요. 느낌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물어보시면 되고요. 이 정도는 뭐 하면 보내셔도 되는데 의정보고 문자 메시지는 한 번에 뭐 10,000명, 선거구민 20만 명한테 한 번에 보내실 수 있으니까 그 부분만. 근데 선거운동에 이르면 20건 이하로 끊어서 보내야 되는 거 아시잖아요. 선거 다 치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만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13페이지, 16페이지인데요. 아마 그 1장에 파트 2로 되어 있을 거예요. 현장 활동해서 뭐 정책 토론회 개최, 뭐 현장 행사 참석해서 축사하는 거 뭐 그런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다 합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거 기간 전에라는 우리 다 붙는데요. 기간 중에는 안 된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한 건데요. 그러니까 민원사항 청취하시는 거 정치인 본연의 목적이잖아요. 이거는 뭐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이 후보 예정자인 정치인들도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민원사항 청취한다거나 뭐 지역 환경 문제 등 현안사항에 대해서 전문가들 대상으로 뭐 세미나라든가 토론회 개최하시는 거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가능하시고 그다음에 각종 행사에 참석해서 악수하거나 인사하는 거 이게 가능하시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예전부터 하셨던 분들이 이게 제한이 됐었거든요. 이거 우리가 16년도까지는 사전선거운동으로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제가 넣어놨고요. 그다음에 의례적인 축사하는 것도 예전에는 조금 제한을 했는데 의례적인 축사는 뭐 단체에서 필요해서 뭐 지역 대표적인 국회의원 초청해가지고 의례적인 내용, 행사 축하하는 내용 듣는 건 당연한 의례적인 행위다. 그래서 그거는 선거운동이 아니다. 네. 근데 그 과정 중에 뭐 선거운동 막 얘기하시다가 뭐 그 의례적인 내용을 벗어나면 위반되실 수도 있다. 그 부분입니다. 할 수 없는 사례가요. 그 국회의원 성명이 포함된 강좌나 축구단 이거 뭐 운영하시는 경우는 저는 사실 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그 자체가 선전행위, 국회의원 의정활동하고 관련이 없어서 선거운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혹시 의원님이 무슨 단체 대표자로 있는 경우도 많으시잖아요. 그런 경우에 뭐 입후보 예정자들이 보통 이런 거 많은데요. 대표자로 있는 단체가 그 대표자, 의원님이나 입후보 예정자 명의 또는 입후보 예정자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경로잔치, 그러니까 경로잔치 밥 사주는 거잖아요. 뭐 연애 공연 해주고. 그럼 기부행위거든요.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초청받아서 의례적인 내용 벗어나서 지지호소 공약 발표하시는 거 안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그 뭐 현장 활동이나 의정 활동이 대부분 다 끝납니다. 여기 말하는 2장의 길라잡이 2장 파트는요. 사실 지금은 전혀 신경 쓰실 내용이 없으세요. 거의. 어떤 내용 때문에 그러냐면요. 요거 하나, 기부행위. 이거는 상시 제한이거든요. 그래서 선거가 4년 남았는데 지금도 뭐 밥 사주고 이런 거 제한되느냐? 예, 제한되는 거 맞죠. 밥 사주는 것 뿐만 아니라 이따가 저희 뭐 기념품 같은 거 나눠준다거나 의원회관 방문한 선거구민한테 조그만 기념품을 준다거나 그런 거 다 기부행위거든요. 그래서 요것만 사실 제일 2장에서는 제일 좀 중시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회의원은 입후보 예정자가 아니어도 기부행위 제한 주체돼요. 그래서 불출마하신 의원님이 출마 안 하니까 밥 사줘도 되는 거 아니냐? 예. 임기 중에는 다 안 되시고요. 기부행위 대상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예. 일시적으로 취재하시는 뭐 선거구민은 아닌데 주민등록은 안 옮겼는데 뭐 기숙사에서 생활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제일 문제가 많이 되는 거 연고가 있는 자. 연고가 있다라고 하는 건 이제 학연, 혈연, 뭐 지연 해가지고 가령 지금 사시는 데는 선거구가 아닌데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를 선거구에서 나온 사람이 동창이 살 거잖아요, 선거구에. 그러니까 그런 경우나 부모 형제가 선거구에 산다. 그럼 아드님한테 주는 거는 연고가 있는 사람한테 음식물을 준 거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니까 연고 관계에 있는 걸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연고 관계가 있는지 아닌지는 사실 저희도 모르고 저희한테 질의하시는 보좌진 여러분도 모르세요. 그러면 단체 쪽에 물어보셔야 되는데 연고 관계가 사실 있는지 안 있는지 뭐 사돈의 8촌 2단계 거쳤더니 뭐 한다거나 그래서 이게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도 원론적으로밖에 답변을 못 드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근데 선거구민이 아니어도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기관단체 시설도 다 포함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유의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돈 주는 것뿐만 아니라 돈 줄게, 돈 줄까?
돈 줄게 이런 의사표시나 약속하는 행위도 기부행위에 다 포섭이 된다. 그래서 그 부분. 예. 그래서 준다고 그랬다가 나중에 안 준다 취소할게. 이것도 범죄 성립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상이 없으니까. 줬다가 다시 돌려받는 것도 기부행위 성립되는 건 아시니까요. 근데 그럼 기부행위에 해당 안 되려면 어디를 무조건 뭐 금품 제공하는 거 딱 기부행위냐? 법에서 통상적인 정당활동, 의례적 행위, 구호자선행위, 직무상행위 요거 네 가지를 제한적 열거로 해서 거기에 해당되면 기부행위가 아니다 라고 규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거 찾아보시면 돼요. 저희도 이거 찾아보면서 답변하거든요. 자세한 내용은 책자에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사례를 보면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축구기금 같은 거 많이 물어보세요. 이거 어제도 제가 전화 받았는데 뭐 지금 소속 보좌관이나 비서관, 비서분들은 소속 직원이잖아요. 그래서 법에서 보좌진이나 배우자 또는 보좌진의 직계 존비속이 결혼하거나 사망할 때는 축부기금 줘도 돼요. 이렇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족인데요. 축기 근족이 이거는 기부행위는 아니죠. 근데 원래는 90조 적용되는 시설물인데요. 축부기금 관련해서 보통 많이 같이 물어보시거든요. 화환 안 되면 축기 보내도 돼요? 뭐 이런 거. 그래서 넣어놨는데요. 그러니까 평소 지면 친교가 있다. 의원님하고. 그러면 의원님 축기나 근조기는 다 보내셨다가 회수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 가능하세요. 근데 폼은 안 나죠. 화환 보내야 좀 폼이 나긴 하는데 그건 기부행위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 부분. 그 다음에 혼사나 조사에 축하카드나 근저정보 보내는 것도 이것도 이제 적용법조는 93조 인쇄물이거든요. 기부행위 쪽은 아닌데 같이 넣어놨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선거일 전 180일 전에 친분관계가 있으신 분이 뭐 회갑을 했다. 원래 회갑은 180일부터는 축기 같은 거 못 보내세요. 근데 180일 전에는 가능하세요. 뭐 고의연, 뭐 개업식 이런 것도 되세요. 그런 부분이 예전하고 좀 바뀐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2016년도 그 대법원 판례가 좀 바뀌어서 그때부터 조금씩 그 운영 기준이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저희가 운영 기준이 수시로 바뀌니까 예전에 안 됐으니까 지금도 안 되겠지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선거법규 포털을 하루에 한 번씩 들어가시면 그런 부분이 다 검색이 되시니까 참고해 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저희 의정지원과에 전화해 주시면 될 거예요. 근데 할 수 없는 사례는 이제 주례도 기부행위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주례 말고 축사 하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근데 기부행위가 성립되려면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하고 연고가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축사하시는 의원님들도 제가 보긴 했어요. 근데 선거구민이 아니니까 했겠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축사하는 경우도 주례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제한이 되신다. 그 다음에 축부이금 뭐 근저화한 주는 거 안 된다고 제가 설명드렸고요. 이제 180일부터 회가병 고의연은 축하연에 축기 개시하는 거는 무조건 안 된다.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결혼식이나 장례식장에 축기 근조기를 개시하는 거는 친교가 있는 사람이면 가능하고 친교가 없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냥 얼굴 아는 게 친교가 있는 건 아니고요. 평상시에 뭐 안부 인사를 전할 수 있는 정도로 뭐 서로 이렇게 연락을 하고 지내는 정도. 여기 계신 보좌진 분들 중에서 저랑 친교가 있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전화 한 번 했다고 해서 친교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 기준을 좀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친교라는 게 저는 많이 쓰는데 지면이나 친교 이게 되게 어색한 표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되게 반갑게 맞을 수 있는 사람 가끔 보면 그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이제 보통 많이 들어오시는 게 어제도 뭐 정치자금으로 장학금 내도 되나요? 뭐 이런 거 있었는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학교 발전기금을 내실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대학교는 발전기금 낼 수 있는 근거가 없죠. 발전기금이 초중등교육법에 나와 있으니까요. 그러면 그거는 법령에 의해서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의원님이나 입후보 예정자들도 다 할 수 있다.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단체 회원인 경우 있잖아요. 동창회든 뭐 시민사회단체든 그런 경우에 정관이나 규약 운영 관례상에 의해서 회비 무조건 내야 되는 경우 있잖아요. 누구나. 그러면 그거 내시는 것도 기부행위가 아니죠. 당연히 의례적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다 법 규집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국회의원이 재단법인 장학대단, 장학회에 자신의 자산으로 장학기금 출연.
자산으로 표현했으니까 정치 자금으로는 안 된다라는 의미가 내포되고 있는 겁니다. 장학회 장학금 기부하는 거는 사적 행위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고요. 할 수 없는 경우가 간혹 가다가 이제 단체 같은데 축제 추진위원회, 뭐 여기 예로는 부처님 오신 날 봉축위원회, 땡땡 축제 추진위원회인데요. 고문이 돼서 뭐 좀 내주세요, 막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특정 행사 추진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구성된 위원회에 고문이 돼서 분담금을 납부하는 거는 회원으로 회비 납부하는 거하고 다르다. 그래서 기부행위 규정에도 그런 부분이 예외 규정으로 허용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할 수 없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정관규약에서 10,000원 내라고 그랬는데 10만 원을 낸다거나 아니면 동창회에서 무슨 행사하니까 그냥 별도로 내가 내놓겠다. 국회의원이니까. 그런 경우 회비 납부하는 걸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위반이 되시고요. 그 다음에 평상시에 다니는 교회나 사찰이 아닌데 가셔가지고 헌금하시는 경우, 이것도 의례적인 걸로 안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위반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음식물 제공은 거의 없으세요. 줄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요.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그럼 발제자나 토론자는 와서 영무를 제공하잖아요. 그래서 음식물을 주시든 그에 맞는 수당을 주시든 그런 경우에 영무 제공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어서 가능하시고요. 그다음에 보통 이제 의원실에서 주최하시는 행사에서 줄 수 있는 거는 의정보고회 같은 행사에서 1,000원 이하, 이건 뭐 차, 음료, 캔커피 뭐 이런 거 주시면 됩니다. 근데 편의점에서 샀는데 1,500원이다. 그럼 1,000원이 넘었잖아요. 원칙적으로 보면 기부행위니까 누가 문제 삼거나 누군가 알게 되면 당연히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보통 그 캔커피 같은 거 많이 준비하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 신경 쓰시면 되고요. 의원회관이나 지역사무소 방문하는 사람한테 음식물, 기념품 등 제공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음식물은 다가류 또는 식사 이런 거 제공하시면 위반이 된다. 그다음에 이제 의원님이 해외로 출장을 나갔다. 근데 기자가 동행을 했다. 근데 기자가 선거구민이거나 연고가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분한테 식사 제공하는 것도 다 기부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그 기자는 출장 가서 같이 취재하는 게 본연의 업무이기 때문에 의원님을 위해서 영무를 제공한 거로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 유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뻔한 거죠. 선거군의 행사 모임에 찬조금이나 음식물 제공하면 위반된다는 내용이니까 이거는 많이 홍보가 돼서 알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잘 안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구시궁금할 때는 많이 물어보셨는데 상장 수여할 수 있는 경우 오늘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장 수여할 수 있는 경우는요. 읍면동 이상의 행정구역 단위의 정기적인 문화예술 체육행사, 성남시 마라톤 대회, 건강달리기 대회 이런 거 매년 개최되는 행사 있잖아요. 문화예술 체육행사. 그다음에 졸업식은 다 아실 거고요. 그다음에 공공이익을 위한 행사. 공공이익을 위한 행사는 일반인들 대상으로 개최하는 행사. 그러니까 쉽게 저희 선례에서 허용된 게요. 각종 기념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기념 행사. 그거는 사적 목적을 가지고 개최하는 행사가 아니잖아요. 아니면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영어 경시 대회, 백일장 대회. 문화예술 체육이라고 보기엔 되게 애매하잖아요. 근데 그 특정 학원 다니는 학생들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남시에 있는 학생들 전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행사라고 하면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를 할 수 있다. 백일장 대회 이런 거. 그래서 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주실 수 있다. 근데 부상은 제외한다. 상장 몇 매 주면 의례적인 건가요? 상장 규모를 봐서 행사 규모하고 상장 규모를 봐서 3점이 될 수도 있고 5점이면 의례적인 거 벗어난 거냐 그렇게 볼 수는 없고요. 개별적으로 따지는데 그렇게 되시면 돼요. 부상 줄 수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의원실에서 준비하시든 주최 측에서 준비하시든 부상은 줄 수 없다. 그리고 요거는 나중에 선거일전 120일 들어가야 해당되는 내용이니까요. 그냥 한번 나중에 책자 갖고 공부하실 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읍면동 이상의 행정구역 단위 행사도 일반 주역 주민들 대상으로 하는 행사예요. 그래서 무슨 지역군에 있는 단체에서 자기네들끼리 하는 체육대회 이런 거는 일반인들이 참석하는 행사가 아니니까 여기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많이 물어보세요.
단체인데 로터리 클럽이다. 여기 상장 줘도 돼요? 그러면 저희가 물어보는 게 상장 거기 정기총회냐? 라고 물어봐요. 확인해 보시고 정기총회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연 1회 상반기에 정기총회를 하고 하반기에도 정기총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정기총회니까 2번 다 줘도 되는 게 아니라 그 단체는 한 번. 그리고 그 단체는 구시군 단위. 그러면 성남시 수정구는 비자치구잖아요. 거기도 구시군 단위입니다. 수원시 장안구. 그러니까 구시군 단위 이상이어야 돼요. 그냥 읍면동 단위 조직이다 그러면 상장 못 주십니다. 그래서 요거 첫 번째, 그다음에 정기총회해야 되고 연 1회에 한해서 요 세 가지. 근데 봤더니 거기가 향후회다. 표창상신 의뢰 들어온 데가 종친회다, 동창회다, 동호인회다, 개인간 개모임이다. 이런 사적 모임은 제외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정기총회라고 하더라도 주실 수 없다. 요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요거 하나만 더 설명드릴게요. 요거는 법 규집에 없어요. 제 책자에도 없을 거예요. 법 규정에. 유권 해석문인데요. 단체 대표자예요. 의원님이나 입후보 예정자가. 무슨 봉사단체. 아니면 동문회장. 그러면 정관이 있을 거잖아요. 단체 정관이나 회칙에서 우수회원한테 뭐 상장 줄 수 있게 돼 있다. 임의로 주는 게 아니라 그런 경우에는 상장을 주실 수도 있다. 그다음에 전국 규모의 행사, 뭐 전국 어린이 글짓기 대회, 그럼 부상도 주실 수 있어요. 그거 설명하려고 넣은 거거든요. 부상 포함. 근데 안타깝게도 비례대표 의원님들은 전국이 지역구이기 때문에 이 경우도 부상을 수여할 수 없어요. 그러면 지역구 의원 상 나갈 땐 부상 나가는데 비례대표 의원님 상 나갈 때는 부상을 지급 못하죠. 그 주최단체에서. 그런 점이 좀 지역구 의원님하고 비례대표 의원님 차이가 좀 있다. 그래서 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 아니냐라고 의원실, 비례대표 의원실에서 저한테 가끔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국이 선거구 단위로 비례대표 의원님이 뽑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럼 근거 찾아달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면 제가 선거법규 포털 즐겨찾기 해놓은 거 창 여시고 비례대표 시상, 부상 뭐 이런 식으로 검색하시면 나오고 그거 알려드리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할 수 없는 사례 간략히 설명드리면 지역구 내에 있는 단체입니다. 90군 단위 이상 단체. 근데 이취임식, 회장 이취임식을 해요. 그래서 자기네들 라이온스 클럽 우수회원 표창해달라고 해요.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알아봤더니 정기총회예요. 그리고 올해 준 적이 없어요. 그러면 주실 수 있다. 지금 의원님들이 당원협의 대표자인 경우가 지역위원장이신 경우가 있잖아요. 모범당원한테 상장을 수여할 수 없어요. 줄 수 있는 경우 112조에 규정되어 있는 거 정당의 대표자, 그러니까 중앙당 대표자, 시도당 대표자만 주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안 되시고, 근데 뭐 연말 송년회 때 전수하시는 건 되세요. 시도위원장 표창을 당협위원장이 전수하실 수 있겠죠. 명의 자체는 시도위원장 거니까요. 그런 경우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각급 학교 입학식 개교기념일, 졸업식이 아니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그다음에 어린이집, 어린이집은 각급 학교가 아니라 영유아 보육법에 따른 보육기관 시설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학교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안 된다. 아마 책자에는 이유까지 적혀 있을 거예요. 요것도 많이 물어보세요. 보통 명절 전후로 구호의원금품 해서 뭐 기부해도 되나요? 뭐 자선단체에 해도 되는 게 있는데요. 이것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절 때 의경이 근무 중인 뭐 경찰서겠죠? 군인이 근무하는 일반부양이 근무하는 군부대 유흥금품 제공하는 거 가능하십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인 종합사회복지관 후원금 제공하는 거 가능합니다. 유흥금품 제공할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자선사업을 시행하는 사회단체, 사회단체가 특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불의웃돕기 바자회, 구호 자선행위 목적으로 행사 개최하는 경우에 현금 제공하시는 거 가능하다. 의례적인 범위 내에서. 근데 이제 할 수 있는 경우라도 물품을 제공하신다. 그 경우에 개별 물품 포장지에 의원님 직성명 적으시면 위반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주시는 경우 저는 못 봤어요,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연말연시에 선거구에 경찰서에 경력금. 아까 의경이 근무하는 기관은 된다고 그랬는데 경찰서에 한다는 건 경찰한테 주겠다는 거거든요. 경찰한테 주는 건 안 된다. 의경한테 주는 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의경은 저희 구호 자선행위 상대방으로 보고요. 경찰 공무원은 월급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112조 2항 3호에 규정이 돼 있는데요. 책자에는 다 나와 있어요. 수용보호시설, 구호기관, 대안정치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무료예요. 무료. 유료는 제외하고 여기에 하시는 거 가능하세요. 근데 경로당 복지시설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음료수나 금품 제공하는 거 안 된다. 음료수 얘기가 나왔는데 의원실에서 주최하는 행사에서 음료수 제공하는 건 돼요. 근데 음료수 1,000원 이하는 되니까 노인정 갈 때 줘도 되겠지? 안 됩니다. 본인이 개최하는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한테 주는 게 가능한 거지 1,000원 이하라고 해서 기부행위가 적용이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화분, 화환 많이 아까 물어보셨잖아요. 근데 최근에 물어봤던 게 이제 현충일 기념행사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자체, 관할 기관이 개최하는 기념행사에 화환 제공하는 거 가능하다. 그다음에 국가 유공자 유령제라든가 국경일 행사, 그다음에 공공기관 시설 개소식, 파출소가 지역에 개소했다. 그러면 거기에다 기념품 제공하실 수 있다. 화환 제공할 수 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안 되는 건 다 똑같습니다. 지역 선거구 안에 있는 신문사, 국회의원 동창회 회원이 개업식, 연고가 있겠죠. 동창회 회원이니까 개업식의 축하 화환. 그다음에 군의 구청장이나 기관단체장이 바뀌었다. 그때 화환 화분 안 된다. 그럼 축기 보내셔야죠. 180일 전이라고 하면, 지면 친교가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환 줄 수 있는 거는 거의 다 공적 성격의 행사, 국가유공자, 현충일, 국경일 이런 때 주간 단체에서 개최하는 경우만 가능하시다. 그다음에 선물 기념품은 주시는 경우 별로 없는데요. 이거 줄 수 있는 경우는 이제 외국 방문 하실 때 정치자금으로, 이 경우는 정치자금으로도 지출 가능하시거든요. 외교활동일환으로 방문 시 기념품 제작해서 배부하실 수 있다. 정치자금으로도 제작해서 제작하실 수 있다. 이거고요. 아까 얘기 드린 파출소 준공식에 기념식수 하시는 거 가능하다. 이제 할 수 없는 건 다 똑같습니다. 국회 방문한 선거구민이죠. 근데 사진 찍어서 인화해 주는 거 얼마 안 들잖아요. 그래서 사진 찍어서 인화해서 주는 거는 몇백 원밖에 안 되지만 그것도 기부행위다. 그럼 주실려면 그냥 전자우편으로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고화질로. 그리고 경로당, 노인정 등에서 명절, 연말, 연시, 인사 명목으로 이거 아까 설명드렸고요. 비례대표 국회의원님 또 나오셨어요. 동료 국회의원 소속 정당 유급사무 직원에게 명절 선물. 지역구 의원님 같은 경우는 자기 지역구나 연고만 없으면 되는데 비례의원님들은 주고 싶으셔도 못 드리게 되는 부분입니다. 전국이 선거구민이고 동료 의원들도 선거구민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민원상담은 잘 없으신데요. 민원상담 보통 매주 토요일 1시부터 4시까지 민원상담 이렇게 운영하시는 의원실이 있거든요. 그 민원상담이라 해서 다 되는 건 아니고 이것도 기부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상선사무소 드시잖아요. 비례대표 의원님도 그 상선사무소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법상으로 지역사무소를 몇 개 들 수 있다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단위로 하실 수도 있고 지역구가 성남시 분당구 갑이다. 근데 지역사무소 2개 하고 싶다. 가능하세요. 근데 유지비가 많이 들고 유지비를 정치자금으로 써야 되니까 다른 용도로 사용을 못 하시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최근에 추가된 게요. 상선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구시군 임시사무소. 그러니까 두세 개의 구시군이 합쳐져서 한 개 선거구인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임시사무소를 별도로 두실 수도 있고 중앙선관위 규칙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무료로 민원상담할 수 있다. 그 규칙으로 정하는 게 천막하고요. 주차된 자동차예요. 근데 설치하시면 하루 동안 이동 못 하세요. 다른 데서는 못 하시는데 이런 경우도 가능하다. 이게 최근에 법 개정된 부분이고요. 다만 변호사인 국회의원이 다른 변호사에게 보수를 지급해서 받을 수 있는 수준의 법률 서비스. 그러니까 돈 주고 받을 수 있는 정도의 민원상담은 안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변호사나 의사는 전문 직업, 입후보 예정자들이 많은데요. 그분들이 홈페이지 통해서 무료 상담하는 건 돼요. 근데 입후보 예정자가 길거리에서 무료 민원 상담하고 있다. 돈 드는. 그러면 위반이다. 그런 부분 보시면 되고요.
똑같습니다. 맥락은 전문 직업인 고용해서 상설사무소에 불러가지고요. 이번 주에 내가 아는 변호사 불러갖고 법률 서비스 상담을 해줘야겠다. 그런 경우 위반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취업 상담은 가능한데요. 취업이 아니라 중개에서 알선 사무소에서 연결을 매칭을 시켜주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기부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뭐 취업 상담하려면 뭐 일반적인 내용 있잖아요. 인생 선배나 아니면 특정 전문 분야 선배로서 할 수 있는 단순한 취업 상담 정도까지만 가능하시다. 이제 40페이지인데요. 이쪽 부분은 사실 180일부터 제한되세요. 선거일 전 180일인데 여기서 말하는 아까 그 의정보고는 모든 공직선거에 90일 전부터 제한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자신이 입후보하려는 선거에 180일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금지 내용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선거법에 규정된 거는 당연히 해도 된다는 거고요. 그거 외에 뭐 시설물 여러 개 돼 있는데요. 시설물, 광고물이나 시설물 설치, 진열, 게시. 그래서 제일 많이 하시는 게 현수막이죠. 현수막, 피켓 이런 거. 근데 제한되는 게 180일부터 제한이 되신다. 근데 간주 규정이 있어서 아마 지난번에 선거 치르셨던 분들은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정당 명칭이나 입후보 예정자 성명, 사진, 명칭 유치되면 그래서 180일부터 그 전까지 다 뭐 정당에서 거는 현수막에 사진 넣고 이름 넣고 아니면 설 명절 때 막 사진 넣고 이렇게 게시했었는데 간주 규정이 있어요. 그냥 180일부터 입후보 예정자 명의나 정당 명의 로고 들어간 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고 간주를 해놨어요. 법에서. 그러니까 그냥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저희는. 작년에도 했는데요. 근데 작년에는 180일 전이었죠. 근데 올해는 180일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런 부분이 있으세요. 허용행위가 정당에서 행하는 뭐 자당 정책 홍보,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 홍보, 당원 모집 요거 하시는 건 가능하세요. 근데 의원님들은 사실 정당이 아니니까, 근데 정당 지역 대표자시니까 같이 적용받는 게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게 정당에서 예산 통과됐다고 예산 확정됐다고 현수막 걸잖아요. 경축, 뭐 경찰서 신설 확보 예산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하고 연계돼서 보통 많이 넣으시잖아요. 직선명 땡땡 지역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원 홍길동. 180일 전까지는 가능하세요. 근데 180일부터 안 된다. 그럼 평상시에도 이게 아니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예외 규정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이거를 적어놨는데 정당권은 사실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의원실하고 별 관계는 없으니까요. 이제 직무상 업무상 행위로 이게 규칙에 다 규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고 이제 관련된 게 직업상의 사무소나 업소에 그 대표자 성명, 그 상대 후보자 아니면 지역에서 국회의원 선거, 향후 국회 선거에 나오실 분이 변호사다. 변호사 간판을 게시하실 수는 있으세요. 180일부터 180일 들어가서도. 근데 현수막으로 했다. 크게 선거사무소 때 붙이는 것처럼. 간판이 아니니까 그거는 제한되세요. 그래서 저희가 철거하고 간판으로 하라고 하겠죠. 180일 들어가면. 이게 이제 의원님들 지역사무소 얘기거든요. 상설사무소에 그 직명, 성명, 업무에 관한 안내사항이 게재된 간판, 현판,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업무에 관한 안내사항은 일반 선거구민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내용. 아까 지하철역 그 계획이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됐다 이런 거 의원님 의정활동과 관련된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의정활동과 관련된 법안 통과된 거 예산 확보한 거 이런 거 적으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요게 그 내용이세요. 이제 사례 뒤에 나올 텐데 명절 때 현수막 붙여도 된다. 그 내용인데요. 그래서 유형별로 보면 제가 정리하기를 그냥 국회의원 사무소에 붙일 수 있는 거, 그다음에 거리 등, 그러니까 그 장소 외에 나머지 거리에 붙이는 거, 그 기준으로 책자도 구성을 해놨는데요. 국회의원 사무소에 이거 다 하시고 계시죠? 직성명, 지역구명, 이런 정도까지. 사진 게시하시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업무에 관한 안내사항. 요거는 이제 개별적으로 업무에 관한 안내사항인지는 그냥 전화로 문구 내용 같은 거 보내주시면 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간판 등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역사무소에 간판도 붙이실 수 있고 현수막, 현판 이거 다 붙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표현할 때 간판 등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다음에 민원 상담 안내 뭐 매주 토요일 12시부터 5시까지 이런 거 게시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명절 인사, 새해 인사 요거 하시는 거 가능하세요. 요거는 180일 안에 들어와서도 가능하세요. 또 있네요. 요거 많이 하시죠. 180일 전에 뭐 지역 현안 성사가 됐다. 뭐 학교가 건립됐다. 대학교가 건립됐다. 그럼 축하해 줘야 되잖아요. 지역 현안 성사에 따른 의례적인 내용의 축하 현수막을 게시하실 수 있다. 근데 180일부터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실 때 거리에 게시하는 경우는 뒤에 가서 설명드리는데 거리하고 사무소는 다르세요. 사무소는 의원님 개인 사무소니까 그런 부분을 법제화해서 허용해주고 있는 거고요. 거리는 규정 자체도 없고 그래서 위반되는데 관할선관위 현수막 시행 검토받은 제작 설치 요망 돈 들잖아요. 현수막 잘못 그냥 될 것 같아서 게시했는데 나중에 선관위에서 전화 와서 안 되는데요. 철거해 주세요. 그러면 의원님이나 보좌관님한테 얘기 드려야 되잖아요. 안 된다는데요. 근데 안 알아보고 했냐 그러면 그러신 경우가 있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시안 가지고 검토 받으시면 돼요. 근데 한글로 막 불러주세요. 그거하고 시안하고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안 가지고 검토 받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다음에 할 수 없는 사례가 요거입니다.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사진. 그러면 그 전에는 해도 된다는 얘기겠죠? 사진, 선정구호를 게재한 간판, 현판, 현수막. 근데 선정구호는 다 안 돼요. 요것 때문에 제가 180일부터라고 했는데 선정구호는 평상시에도 안 된다. 근데 선정구호를 보통 적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케이스별로 그래서 요거 시안 검토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 이제 거리에 붙이는 거는 지금 제가 기준을 이렇게 읽으실 때 앞에 부분만 내서 가능하니까 토론회 개최하는 거 되네 할 수 있는 사례네. 근데 이런 거를 잘 보셔야 되거든요. 앞에 있거나 뒤에 있거나 180일부터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시는 거 이제 뭐 2024년이잖아요. 그럼 2013년 10월 그때부터 180일 들어갈 거잖아요. 그 전까지는 정책 토론회나 민원 상담 알리기 위해서 거리에 현수막 게시하실 수 있다. 거기에 근데 시안에 막 잔뜩 선전하는 문구 막 적어 놓으시면 안 되겠지만 그런 것도 이제 시안 검토 받으시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180일 전에 자신의 명의로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이나 지역 현안 성사됐을 때, 그러니까 보통 많이 하시잖아요. 이거 제가 설명드리면 의정활동 보고를 하시잖아요. 예산 확보했다. 예산 확보는 의정활동 보고를 현수막을 통해서 못 하세요. 근데 막 알리고 싶으시잖아요. 막 보도자료 뿌리고 저 SNS에 게재했는데 현수막으로 알려야 제일 가시적인 효과가 큰데, 근데 저희한테 물어보면 안 된다고 하죠. 의정활동 보고니까. 근데 의정활동하고 지역 현안하고 똑같을 수가 있어요. 뭐 지하철 유치가 지역 현안일 수 있고, 근데 의원님이 지역 현안 해결하기 위해서 의정활동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의정활동 결과 뭐 지하철 유치가 됐다. 근데 뭐 현수막 문구 내용이 의정활동처럼 보이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축하하는 걸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똑같이 지역 주민이 그거 지하철 들어오면 축하해 주잖아요. 단체에서. 그럼 의원님도 똑같이 축하해 주는 내용. 그러니까 본인이 했다라는 업적 의정활동 보고를 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제3자가 축하하는 것처럼 똑같이 경축. 그래서 저희한테 물어볼 때 무조건 저는 경축 누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문구도 의정활동 보고처럼 보이면 안 돼요. 표현이나 문구 구성이. 그래서 이것도 시안 검토. 그럼. 근데 원칙적으로는 의정활동 관련된 거를 현수막을 통해서 알릴 수는 없다. 그게 기본이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뭐 위법은 아니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 이제 가능하게 운영이 되는 부분이고요. 할 수 없는 사례 돼 있잖아요. 의정활동 내용을 게재한 현수막. 저 확보했어요. 이거 안 됩니다. 그러면 확보는 안 되고요. 이거 실무적인 건데요. 경축 붙이고 뭐 지하철 뭐 예산 100억 확보. 의정활동이잖아요. 확보는 누군가 했다라는 거고 명의가 국회의원 명의로 현수막을 걸면 의원님이 건 걸로 확보한 걸로 되잖아요. 그럼 의정활동 보고잖아요. 근데 경축 확정 100억 예산 확정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뭐 그 케이스가 다 적용되는 건 아닌데 그런 경우에는 확정된 건 제3자가 객관적으로 그냥 사실을 적기하고 축하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요거 많이 저희한테 물어보시는데 확보로 오면 무조건 저희는 안 된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확정 들어와도록 전체적인 문화를 보고 판단한다. 지역선관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시군 선관위도. 근데 이제 지역 현안인지 아닌지는 사실 지역구 선관위, 관할 선관위, 구시군 선관위가 제일 잘하세요. 저희 여의도 의정지원단은 사실 지역 단위 현안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리고 의원님 의정활동 몰라요. 그래서 원론적인 얘기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간혹 가다가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미리 물어보시는 게 실무적으로 더 도움이 되실 수 있는 부분도 있다. 그다음에 뭐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 뭐 홍보하는 거 있죠. 정치적 현안 뭐 가령 뭐 예산 정치적 현안 사항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걸 그냥 자유롭게 자기는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게재를 많이 하시죠. 그거는 뭐 현역 의원님들도 그렇고 입후보 예정자인 다른 지역에 있는 정치인분들도 그렇고 지방의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180일 전까지는 가능하시되 그런 내용이 있다. 그 다음에 180일부터 명절 새해 인사 그 전에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2013년 추석까지 아마 23년 추석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180일 들어가기 전이라고 하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근데 그러면 막 지방선거 있을 때는 지방의원들이 제한을 받겠죠. 그러니까 가령 대통령 선거 때 기준으로 180일 되시잖아요. 근데 국회의원 중에서 대통령 선거에 나가겠다. 입후보 예정자다. 그럼 그때 대선 기준으로 180일부터 제한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국회의원인데 대선 안 나갈 거고 뭐 보궐선거, 뭐 광역단체장 보궐선거라든가 이런 거 없다. 그러면 안 되세요. 근데 유의하실 부분이 아까 정당명도 간주 규정이 포함되어 있어요. 정당명 빼야 돼요. 그래서 아마 국회의원 선거 때 보시면 지방의원분들이 자기 이름, 근데 정당명을 원래 넣었었는데 정당명 빼고 그냥 뭐 성남시 의원 홍길동 이런 식으로만 게재한 거 보셨을 거예요. 그게 정당명도 선거에 미치는 걸로 간주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정당명 빼고 그냥 의원님 이름만 넣어서 하세요. 이렇게 안내가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명함된 인쇄물은 똑같습니다. 구조가. 아까는 시설물, 이거는 인쇄물. 그래서 거의 내용이 대동소이하고요. 근데 이거는 간주 규정이 없습니다. 간주 규정이 없으니까 이름이 들어갔다고 해서 무조건 선거 영향을 미치는 걸로 본다는 규정은 없으니까 개별 케이스별로 따져야 되는 부분이고요. 허용하는 행위는 별거는 없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중에 후보자 명함 배부할 수 있다. 예비 후보자 등록하면 명함 배부할 수 있다. 이 규정 두 개가 있고요. 똑같이 정당법 37조 2항에 따른 정당에서 행하는 선거기간 아닌 때 정당이나 후보자 지지 추천 반대하는 내용 없이 자당 정책,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로 많이 배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나 당원 모집하기 위해서 인쇄물 배부하는 거는 정당의 통상적인 정당 활동이니까 선거기간 전까지는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다만 여기에다가 180일 들어와서 국회의원 입후보 하려는 선거 180일 들어와서 입후보 예정자인 의원님 성명이나 사진 들어가면 당연히 그거는 위반되겠죠. 그런 부분이 있으시고요. 오늘 설명이 끝난 다음에 제가 설명을 잘 못한 부분도 있는데 이거를 한 번에 이해하시면 저랑 자리를 바꾸셔도 되는 부분인데 이건 사실 어렵습니다. 제가 설명은 간단하게 하고 책자는 만들었는데 어려운 부분이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판단 기준 한번 읽어보시면 되세요. 근데 빨간색으로 제가 강조한 거는 목적이 고의적으로 아니어도 나중에 생각해봤더니 근데 이렇게 하면 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난 고의가 없어. 그런 경우 이제 미필적 인식만으로도 성립이 된다. 선거에 영향을 할 목적은요. 고의적인 목적이 없어도 이런 경우가 해당된다. 그래서 이거는 전혀 선거운동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는 건데요. 근데 왜 하시는 건데요? 선전하려고요. 선전하는 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다. 명함은 얘기 드리면 의원님 명함이나 보좌진 명함 많이 물어보시고 그다음에 뭐 인턴 직원이나 입법 보조 명함 하시는 거 최근에 물어보셨는데 의원님 개인 명함에 다 넣으실 수 있으세요. 웬만한 건 다 됩니다. 현직, 경력, 학력. 근데 저희는 비정규학력은 되게 싫어하거든요. 법에서 아예 막아놨기 때문에 의정보고서도 마찬가지고 명함에서도 비정규학력 게재하는 거, 최고 경영자 과정, 뭐 그다음에 외국의 정규학력이 아닌 거. 비정규학력에 가령 외국의 대학교를 나오셨어요. 그러면 원래 취득학위명하고 이수기간, 수학기간을 게재를 해야 돼요. 근데 안 게재하면 원래 안 돼요.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 학력 기재하실 때는 저희 선거 때 아마 다 기재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준해가지고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뭐 대학교를 중퇴했다 그러면 수학기간 기재해야 된다. 뭐 그런 내용이 있고요. 비정경력, 아까 뭐 최고 경영자, 돈 내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안 된다. 그거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업무용 명함에 의정활동 보고 내용 게재해서 배부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명함용으로 제작하셔서 명함 크기로 제작하시는 경우도 있고, 명함 뒷면에 의정활동 보고를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명함은 계속 쓰니까 의정활동 보고를 넣으시는 경우는 없으세요. 그냥 명함 크기로 만드셔갖고 하시는 경우가 있고, 그거보다 조금 더 크게, 인쇄물 형태는 아까 제한은 없거든요. 그 다음에 그 후원금 모금 안내, 후원회가 다 있으시니까 그 모금 안내하실 수 있는 주체가요, 지정권자인 후원회, 국회의원, 그다음에 국회의원 회계 책임자, 여기 계신 보좌진 분들, 그다음에 후원회 대표자, 그다음에 후원회도 회계 책임자가 신고되게 돼 있잖아요. 이분, 그다음에 2명 이내에 유급사무직원 둘 수 있는데, 그분까지는 명함에 후원금 모금 안내, 그래서 후원회 계좌번호 안내하고 10만 원까지 세액공제 그런 얘기 하시는 게 이분들까지 가능하세요. 인턴 직원 안 됩니다. 입법보조원 여기 해당 안 되니까 안 되고요. 여기 계신 분들만 가능하시고요. 할 수 없는 사례를 보면 통상적인 수교 방법이, 보좌진 분이 저희 842호를 방문하셨거나 제가 의원실을 방문했을 때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수교 목적으로 인사를, 명함을 주고 받잖아요. 그 경우를 벗어나서 그냥 행사장에서 선거 때 배부하는 것처럼 수교 목적이 아니라 그냥 저 알릴 목적으로 배부하시는 경우, 그 경우는 선거일 전 180일 전이라고 하더라도 지금도 안 되세요. 그 다음에 입 후보 경력이 부각된 명함을 제작해서 2010년 경기도지사 땡땡땡 후보자, 이거를 막 크게 명함 뒷면에다 크게 빨간색으로 크게 해놨다. 다른 경력보다 크게 부각시켜서, 그런 경우를 얘기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안 명함, USB 명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기부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선례가, 이것도 선거법규 포털에 다 나와 있는 선례 내용인데요. 180일부터 업무용 명함에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을 게재해서 배부하는 행위. 180일부터는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 게재하는 거는 통상적인 걸로 보기 어렵다. 그래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저희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선례도 있었습니다. 180일 들어가면 많이 물어보실 텐데요. 축사예요, 축사. 축사 요청하는 경우 되게 많잖아요. 구두 축사는 거의 다 되신다고 보면 되고, 행사 팜플렛에 축사문 게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할 수 있는 사례는 그 단체 대표자거나 아니면 대회장의 지위가 있거나 아니면 국회의원 지위에 걸맞는 행사. 그 행사 참석자한테 배부하는 행사 안내문. 그 지위에 걸맞는 국회의원은 그 지역 대표자잖아요. 지역 주민이 선출해준. 그럼 어느 정도 행사 성격, 규모, 그다음에 다른 정치인들, 지자체장이나 의장 이렇게 참석하실 수 있는 행사 초청받는 경우는 대부분 축사 게재가 가능하세요. 그렇게 보시는데, 와, 국회의원 의원님이 자령,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의 모임 해갖고 자기네들끼리 하는 사적 모임이라든가 이런 데 가갖고 축사문 게재했다. 그럼 지위에 걸맞는 걸로 보기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안 되시고, 보통 그 구식은단이 시민의 날 행사, 읍면동의 날 행사 이런 거 오면 요청 많이 들어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 가능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연하장인데요.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진짜 친한 사람한테 의원님 사진이나 의원님 가족 사진, 그러니까 이게 선례가 실제로 있었어요. 질의가 들어온 게. 가족 사진을 보내는 거는 이제 우리 가족이 이렇게 화목하다, 당신 가족도 이렇게 화목해라, 그런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의원님 가족 사진 게재된 연하장 보내는 것도 가능하시다. 근데 지면 친교가 없으신 분은 좀 어렵고요. 그다음에 할 수 없는 사례가 동문회인데 내가 나온 동문회가 아니에요. 자신이 소속되지 않은 동문회 등. 근데 180일 붙어요. 지위에 걸맞지 않은 행사. 그러니까 지위에 걸맞지 않으면 이때부터는 더 제한받는 거고, 그래서 행사 안내문에 축사를 게재하는 경우 전혀 관련이 없잖아요. 동문회 행사. 그래서 원래는 저희가 93조 적용되는 거는 단체 모임 행사와의 관계, 게재 목적 동기, 게재 내용, 배부 대상 등에 따라서
93조나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될 수 있다 이렇게 안내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된다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몰라요. 그러면 저희 직원은 이거는 위반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게 쿨하게 저희가 허용해주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럼 안 하셨으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지면 친교가 없는 선거구민한테 연합장 발송하면 이때부터. 그러니까 180일 전에는 원칙적으로는 지면 친교가 없어도 사전선거운동을 안 볼 수 있는데요. 연합장 내용이라든가 발송 대상을 감안했을 때는 근데 그거 보내면 사실 없는 분까지 보내지는 않겠죠. 연락처까지 파악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180일부터는 제한된다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전이라고 하더라도 안 보내시는 게 낫고요. 이거는 설, 추석, 연말, 연시 때 많이 질의가 들어오세요. 근데 이거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문으로 다 안내를 해드려요, 저희가. 그래서 근데 보통 지역사무소로 가죠. 의원회관으로 잘 안 오시죠. 근데 저희 의정지원과에서 뉴스레터 보낼 때 아마 같이 보낼 거고 비례대표 의원님들은 아마 저희 공문이 별도로 나갈 거고요. 그래서 뉴스레터 통해서 안내할 거고 지역사무소에서도 받으실 거니까 그 내용으로 가름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설명드렸고 요거 하나만 설명드릴게요. 명절 등의 의례적인 인사말, 문자메시지를 전송, 자동동보 전송 가능. 근데 앞에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이 포함되면 자동동보는 못 보낸다. 아까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명절 의례적인 인사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선거구민 10만 명한테 보낼 수 있다. 한 번에. 아시잖아요, 다. 근데 올해도 저 열심히 응원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선거운동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끊어서 20건 이하로 끊어서 보내셔야 된다. 나머지 건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위무금품 제가 설명드렸고요. 구호금품은 자선사업을 주관 시행하는 단체가 명절, 요 행사 내용이 구호 목적으로 개최되는 행사잖아요. 저소득 장애인이 구호행위 상대방이죠. 후원금품 기부할 수 있다. 요것도 아까 설명드린 거고요. 물품 포장 시에 직성명 게재하면 위반된다. 할 수 없는 사례는 180일부터 요거 보시면 돼요. 다 설명드렸습니다. 정당활동 부분은 사실 정당활동인데 의원실 보좌진 분들이 뭐 아실 필요 있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의원님 거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아까 설명드렸죠. 정당이 요거는 다 하세요. 그래서 정당 뭐 홍보국이나 정책국에서 저희한테 물어보실 텐데 요게 들어가죠. 법률안 예산 통과. 그러면 필수적으로 의원님들이 개입이 되죠. 법률안 제출할 때. 근데 알리고 싶죠. 근데 의정활동이니까 못 알리죠. 근데 정당이 정책으로 같이 추진했을 수도 있죠. 그러면 그 경우는 알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나 표현이 의정활동 보고에 이르면 안 돼요. 정당이 걸면 되는데 그 내용이 국회의원 의정활동 보고에 이르지 않으려면 의원님 명의가 뭐 현수막 시안이 배치가 의원님 적혀 있고 뭐 해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의정보고처럼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홍보국 쪽에서 정당 홍보국 쪽에서 저희한테 시안 검토 많이 받으시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역 업무는 잘 안 보시잖아요. 지역사무소 사무국장님이나 유급사무 직원분들이 그쪽 활동을 하시니까 그거 하는데 당원협의회 거 관련돼서 정당 같은 경우에도 똑같습니다. 180일 이후에는 아까 그 3개 자당정책,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 당원 모집 빼고는 정당도 못 붙이세요. 현수막을. 그래서 180일 전 작년에 붙였는데요. 수능 응원 현수막. 근데 올해는 안 된다고 그랬더니 작년에 붙였다니까요. 작년엔 180일 전이셨잖아요. 근데 올해는 작년 180일 들어왔잖아요. 이런 차이점이 있다. 그거 이게 항목별로 됐는데 90조가 정당 활동에도 포함이 되고 막 이렇게 복합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당원협의회 운영하시는 거 보좌진 쪽에서 지원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보통 다 구시군 단위, 자치구시군 단위로 당원협의회 지역위원회에 두고 계시죠. 그래서 당원협의회장, 지역위원장 이렇게 의원님이 맡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근데 사무소는 둘 수 없어요. 근데 국회의원 사무소는 별도로 두시고 당원협의회 사무소를 별도로 두시면 법에 위반되거든요. 그래서 그 시도당 하부 조직을 위해서는 명칭을 불문하고 실질적으로 그게 그냥 예전에 지구당 당사 아니면 뭐 당원협의회 사무소처럼 운영되려면 그 실질을 보는 거예요. 구성, 조직, 활동, 그 지원, 운영을 위한 사무를 처리하는 공간인지 아닌지. 근데 뭐 도당에서 그 지방의원 사무소라든가 뭐 의원들이 개인 사무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국회의원 사무소에 그냥
당원협의회에 알릴 공문을 보내요. 그냥 그래서 팩스가 있으니까 그거는 당원협의회 사무실 운영하는 걸 보기 어렵겠죠. 그냥 단순히 업무용 팩스만 받는 거니까. 여기 뒤에 사례 나올 텐데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뭐 이거는 뭐 내부 조직이니까 통립 단위로도 지역 보내줄 수 있고, 명칭은 지역위원회나 운영위원회 아무거나 써도 된다. 그다음에 당원협의회가 선거하고 무관하게 뭐 지하철 유치해야 돼요, 현안 서명 운동하는 거 가능하다. 그다음에 선거 기간이 아닌 때에 자원봉사단 구성해서 하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그래서 자원봉사 활동, 자율방범 활동 등 하는 거 가능하다. 근데 봉사단이 막 돈을 준다거나 뭐 돈 주고 할 수 있는 거를 선거구민한테 한다 그러면 뭐 위반되실 수 있고요. 요거 하나 설명드리면, 시도당이 주최하고 당원협의회 주관, 그러니까 공동 개최하는 거잖아요. 그때 당원협의회 대표자 명의로 초청장 발송할 수 있다. 보통은 주최기관 대표자 명의로 할 수도 있고, 당원협의회에서 주관해서 한다라고 하면 당원협의회 대표자인 의원님 성명 적어서 발송할 수도 있다. 그다음에 의례적인 축사하는 거 아까 설명드렸고요. 아까 제가 상장 주는 거 안 된다 그랬잖아요, 당원협의회죠. 근데 임명장 주는 건 돼요. 뭐 여기 얘기한 것처럼 읍면동 분회 무슨 동 회장 임명장, 그게 당원 단계에 정해져 있다고 하면 줘도 된다. 임명장은 되고 상장은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사무소 운영하는 거 안 된다고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요 두 개는 정당의 계획과 무관하게, 여기서 말하는 정당은 중앙당, 시도당이거든요. 그냥 당원예회가 독자적으로 그냥 짝짝꿍 돼서 혼자. 그 다음에 여기 직접 지출하는 거잖아요. 원래 정당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은 중앙당이나 시도당에서 집행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의원실에서 현수막 걸고 싶은데 정당에서 안 걸어주잖아요. 그럼 당비 내시고, 당비 낼 테니까 그걸로 제작해주세요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게 정당의 계획해야 정당의 행위로 볼 수 있다. 요 두 개는 정당법상 당부가 아닌 그냥 당원협의회가 독자적으로 하는 거고, 여기는 당원협의회가 독자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정당행위가 아니다. 그래서 이거 안 된다는 거고요. 요거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당원협의회 대표자, 의원님 명의의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 홍보하는 것도 이때부터는 안 된다는 얘기 아까 설명드렸죠. 그다음에 모범당원 포상하는 행위 할 수 없다고 한 번 더 강조해 드렸고요. 당원 집회는 나중에 선거일 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금지가 되고 90일부터 31일까지 제한되는데 아실 필요가 없죠. 그때 되면 되니까. 지금 여기 굳이 설명은 안 드리고요. 한번 읽어보시면 제한 내용이 이런 게 있다. 아까는 30일부터 못하고 이런 장소 제한 신고를 해야 되는 의무, 장소 제한적인 게 이때부터 적용된다. 그럼 여기 전에는 이게 적용되지 않는다. 75페이지인데요. 이것도 의원실에서 저희한테 질의하시는 내용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한번 시간 되실 때 읽어보시거나 읽어보기 귀찮으시면 사무실로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원 집회는 하나만 참고하시면, 당원 집회니까 말 그대로 당원들만 모이는 집회거든요. 일반 선거구민들 참석시키거나 초청장 보낸다. 초청장 보내는 건 참석시킬 목적으로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 다 안 된다. 결과적으로 비당원이 참석하면 안 된다. 당원 집회는. 나머지 거는 선거 관련된 내용이고요. 당원 집회 개최한 다음에 당원한테도 선물이나 기념품, 음식물 주면 기부행위에 해당된다. 당원이니까 뭐 줘도 되는 거 아니에요? 줄 수 있는 경우 없고요. 당원 집회 때는 말 그대로 정당에서 개최하는 행사니까 차, 커피, 음료 자기네들이 주최하는 거니까요. 정당에서 줄 수 있는 경우가요. 송년회, 신년회는 그래도 조금 분위기 내야 되니까 다가류까지 가능한 경우 있고요. 식사 줄 수 있는 거는 중앙당이나 시도당에서 당직자회의 개최하거나 당무에 관한 회의 개최하거나 뭐 그런 경우만 있다. 의원실에서 직접 줄 수 있는 경우 없고 당원협의회에서 줄 수 있는 경우도 없습니다. 이제 선거운동 이제 거의 다 끝나는데요. 선거운동은 설명드리기 전에 제한금지인데 빨간색만 보시면 돼요. 책자는 흑백으로 인쇄돼서 저긴데 표시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96페이지부터 시작되는데 기부행위 상시 제한이니까 돈 주거나 뭐 재산상 이익 주는 거는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근데 선거가 한 4년 남았는데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선거운동 목적으로 했다. 이런 경우는 사실 없죠. 근데 이제 선거가 다가올수록 이런 부분. 근데 이것도 상시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다.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 경우는 거의 없으세요. 이거는 이제 현역이 아니신 분들이 뭐 연구소 포럼 이런 거나 사조직 같은 거 운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 할 때 유사기간이나 선거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되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180일부터 그러니까 이때부터 180일 들어가면 조금 더 제한되는 게 많아지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설물, 인쇄물. 그다음에 아까 설명드린 대로 90일부터 요거 안 되는구나. 출판 기념회 안 되는구나. 이런 거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이거는 뭐 선거 관련된 거니까 나중에 저희 설명회 하면 또 설명할 거고 그때 나오는 책자 가지고 설명드리면 되고요. 당원 집회 거 설명드렸고 그나마 평상시에도 관심 있으실 만한 내용만 체크를 했고요. 이제 선거운동이 뭐냐라고 하면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기 못하게 하긴 행위라고 58조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되게 추상적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 되게 쉽죠. 불리한 행위면 다 해당된다고 법 규정에 되어 있고요. 그 대법원 판례에서 조금 16년도에 좀 바뀌긴 했는데 요것도 책자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판단 기준 해가지고 아마 들어가 있을 텐데요. 근데 이거 읽어보셔도 잘 쉽게 와닿으시지는 않으실 거예요. 출마 의사 밝히면 당연히 여기까지만 이제 선거운동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나 나올 거니까 좀 도와줘. 명시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그냥 딱 봤는데 그 당시에 객관적 사실, 그러니까 사진 찍어놓고 딱 봤을 때 선거인 관점에서 저 사람 국회의원 선거 때 자기 당선될 목적으로 하는 것 같아 라고 목적 의사를 쉽게 추정해서 단정할 수 있는 경우, 추단할 수 있는 경우도 포함이 되거든요. 근데 이건 사실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추단할 수 있는 경우는 말 그대로 누가 봐도 의례적이거나 직무적인 행위도 아니고 자기 오로지 선전 목적으로 한다거나 이거는 이런 방법까지 가령 뭐 명함에다 아까 180일부터 들어간 거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 이런 거 되게 본인 명함에 왜 그런 걸 넣지? 저 사람 역시 정치인이니까 선거 때 쓰려고 저런 거 아닌가?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근데 물론 아까 그거는 180일부터 제한을 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예전에는 축사경영사도 다 자기 선전행위이기 때문에 인지도 제고 목적도 다 선거운동으로 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바뀌어서 저런 거는 축사경영사 하는 거 의례적인 내용에 초청받아야겠죠. 초청받아서 가서 그다음에 방문 인사하는 거 막 운동회 읍면동의 날 가가지고 인사하시는 거 인지도 제고 목적으로 정치활동 하시잖아요. 그래서 의원님 입장에서는 저 사람들 왜 계속 돌아다니지? 이렇게 뭐 좀 저거는 좀 아닌 거 아닌가 그랬는데 그것도 선거운동으로 볼 수는 없다. 다만 이제 나오면서 제가 2년 뒤에 나올 거니까 2년 뒤에 뭐 선거 나온다는 얘기는 안 하고 2년 뒤에 있을 큰일에 저를 잘 봐주세요. 그러면 2년 뒤면 국회의원 선거네?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그 선거구민 입장에서 당선을 도모하는 목적 의사 표시가 된 경우라고 볼 수 있는 경우는 위반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 많이 하시죠. 간담회. 근데 간담회 개최하시면 무조건 밥 사줘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간담회가 밥 먹으면서 하잖아요. 기자간담회 뭐 아니면 관계자 간담회 해가지고. 근데 그거 기부행위거든요. 그러니까 기부행위가 안 되려면 그 사람이 정책개발 용역을 줘서 용역 결과물을 제출한다거나 아까 같이 정책 토론회 때 발제라든가 토론자로 참여를 했다거나 그냥 관람석에 참여하신 분들은 사실 영무 제공한 게 없으니까 원래 밥 사주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다. 근데 기자분이 선거구민이거나 연고 없는 사람이면 상관없겠죠. 그래서 간담회 개최하는 거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거 하는 거는 선거운동을 안 본다. 이제 할 수 없는 사례가 이게 선례입니다. 유권 해석인데 그냥 이유 없이 그냥 도로 교차로 해서 의원님 성명이 적힌 어깨띠나 뭐 피켓도 될 수 있고 다른 것도 다 적용되겠죠. 시설물을 이용해서 인사한다.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그냥 아침에 출근 인사, 선거운동 때 출근 인사하는 것처럼 그런 경우는 저희가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될 수 있는 걸로 해서 제한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교차로 어깨띠 피켓 그 선거복귀 포털 검색창에 치시면 질의에다 원문 찾아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키워드만 잘 찾으시면 잘 사용하실 수 있다. 요거는 제3자가
지방자치단체장이 상을 받았어요. 그거 신문 광고해 주는 거예요. 본인이 해도 제가 볼 때는 저긴데 제3자는 정치 활동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오로지 선전 목적. 그 축하해 주려면 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축하해 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선거일전 180일 이후에 아까 설명드렸고요. 요거 명절 인사는 자동 동보로 보낼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180일 전에 뭐 태풍이 몰려오고 있어서 뭐 피해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보내실 수도 있으세요. 180일 전에는 자동 동보로. 근데 180일부터는 선거가 임박했기 때문에 명절 인사 제외하고는, 명절에는 이제 국경일이라든가 각종 기념일 그때 의례적인 인사말도 포함되거든요. 책자에도 나와 있는데요. 그 경우가 아닌 경우도 가능한데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뭐 태풍 피해 조심하세요 이런 거 의례적인 거라고 하더라도 위반된다. 그래서 자동 동보로 보내시면 안 되고 20건 이하로 끊어서 보내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이거 다 아시죠?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전자우편, SNS, 인터넷 홈페이지, 문자로는 선거운동을 지금도 하실 수 있다. 선거운동 할 수 있는 사람, 공무원 뭐 이런 분들 제외하고요. 근데 전송 대행업체 표시한 거하고 자동 동보는 책자에는 나와 있어요. 예비 후보자하고 후보자만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건데요. 지금 뭐 22대 국회의원 선거 때 저 뽑아주세요라고 보낼 분은 없으시고, 근데 이제 알고는 계시더라는 거죠. 20건 이하로 끊어서 보내는 문자 메시지는 내용이 뭐 허위사실이나 후보자 비방, 뭐 개별 법조에 위반되지 않는 한 다 가능하시다. 선거운동이 가능하니까요. 그리고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 전자우편으로 봐요. 저희 선거법상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용해서 하실 수 있다. 그리고 의정활동 보고 문자는 자동 동보로도 보낼 수 있는데 혹시라도 문자 내용이 의정활동 보고 내용이 아니거나 뭐 다른 내용이면 제한 받으실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그래서 준비한 내용은 재미없게 제가 90분 동안 거의 강의를 했는데요. 잠깐 쉬시고 그 다음 강의를 들을 건데요. 제가 강의를 못해가지고 중간에 많이 가시는데, 그리고 뭐 끝난 다음에도 나중에 저희 842호 찾아오시면 되고요. 끝까지 좀 정치자금법이 사실 오늘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평상시 관심 있으신 부분이고, 그러니까 그쪽까지는 꼭 잠깐 쉬셨다가 끝까지 듣고 가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문의사항 있으시면 842호로 전화하셔서 많이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